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지만 안전성과 그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에어밸브 마스크 착용 시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고 타결지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K치킨이 미국에서 인기를 누리며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이 낙점 발표됐습니다. 이로써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라는 기록을 세웠고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나아가 최초의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길을 열게 됐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조셉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종 낙점한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는 경선에서 겨뤘던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의원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자신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최종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주요 정당의 부통령 후보로 선택된 최초의 흑인 여성 후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후보를 도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칠 경우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패배 시는 물론 77세 고령으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해도 2024년 재선에 불출마할 수 있어 최초의 흑인 여성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입지를 얻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해리스 낙점은 여러 요소를 고려한 안전한 선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인 아버지와 인도 타밀 출신 이민자 어머니 사이에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1964년 10월 태어난 흑인 여성입니다. 올해 55살인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는 조 바이든 후보와 12살의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은 검사와 주 검찰총장 출신인데다가 2017년부터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일해오며 이번 경선에 뛰어들어 한때 선두까지 올라섰을 정도로 전국적인 인지도와 선거자금 모금 능력, 저돌적인 투사용의 민서도 정책에서는 실용주의 중도파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 펜스 팀의 파상 공세를 펼 수 있는 어택덕을 내세울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경선 과정에서 보였던 두 사람 간 긴장을 풀고 흑인을 비롯한 소수계, 이민자, 여성 표심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은 부통령 후보 낙점 과정에서 바이든 당선을 위해 뛰기보다는 자신의 야심을 위해 무리수를 둘 수 있다는 바이든 측근들의 우려를 샀고 경선 토론에서 바이든 공격으로 일약 선두에 나섰다가 빈공약 문제로 추락하는 등 허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백신에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고 자신의 딸도 접종했다며 건강 상태가 좋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규모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정성과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성급한 백신 승인과 접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현경 기자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세계 첫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딸도 접종했고 백신이 필요한 모든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오늘 10월부터 대규모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백신 사용 승인을 두고 필수적인 대규모 임상실험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안전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이 공식 등록 절차를 마치면 의료 종사자, 교사, 다른 위험군 종사자들에게 첫 번째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일반인에게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가 중앙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백신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9월부터 대규모로 백신을 생산해 10월부터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모스크바의 세체노프 의대와
부르덴코 군사병원에서 각 38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1차 임상시험이 진행됐고 2차 임상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백신 접종을 위해서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데 반해 러시아의 최종 승인까지 약 한 달로 이에 대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광범위한 임상시험 후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한 백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의 백신이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일부 백신은 인체 임상실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며 빠르면 내년 초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의 백신 개발이 가장 빠른 속도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관련 백신과 치료제 개발 기업의 공급 여부에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세계 첫 코로나 백신 사용 등록 선언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떤 백신이든 다양한 임상시험과 검사를 거쳐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을 하다 보면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근 마스크에 밸브를 달아 일반 마스크보다 숨쉬기가 편한 에어밸브 마스크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에어밸브 마스크가 필터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모든 에어밸브 마스크에 대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마스크의 생산과 소비는 크게 늘고 끝나지 않은 코로나 사태 속 여전히 소비자들의 정기적인 마스크 구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밸브를 부착해 다른 마스크에 비해 촘촘한 바이러스 차단을 자랑하는 에어밸브 마스크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에어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 일반 방역용 마스크를 착용할 때보다 훨씬 호흡이 편하다는 장점이 인기의 요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밸브나 통풍구가 있는 마스크는 그 밸브와 통풍구의 구멍을 통해 공기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호흡기 비말과 숨으로 내뱉는 공기가 차단되지 않아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밸브가 마스크의 통기성을 높여주지만 착용자가 내뿜는 공기를 걸러내는 것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목적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인데 착용자의 호흡기 방울을 차단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의미가 없다고 알리라지 하버드 응급의학과 교수를 포함한 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스크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지만 마스크 내부에서 입자가 나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감염 통제의 목적을 무시하고 봉인 효과를 떨어뜨려 마스크를 착용한 것만으로 안심하는 사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CDC는 미국민들에게 마스크 구매 시 밸브와 통풍구가 있는 마스크를 구매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미 전체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만을 넘어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약 40%가 가벼운 증상을 보이거나 전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터 치농 샌프란시스코 공립대 감염병 전문가는 보통 무증상 감염자들은 검사를 받으러 갈 동기가 없기 때문에 감염 여부가 식별되지 않아 접촉자가 많고 이후 확산된 감염 경로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무증상 감염자들이 점차 많은 비율을 차지해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 방역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 백악관의 일방 통행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 구호 패키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고 타결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중간 타협선에 도달하면 협상을 재개해 타결짓고 입법 조치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재개 용의를, 문우신 재무장관은 패키지 총액을 늘릴 타협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일방적인 코로나 구호 조치를 취하고 나섰으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법적 권한은 있는지 한계를 드러내며 워싱턴의 협상 재개와 타결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이 일제히 교착된 협상을 재개해 타결짓고 법률을 통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 시행을 다시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대표가 협상 타결을 위해 만나길 원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내 전화번호를 안다고 협상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시사했습니다.
협상 대표인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타협을 위해서 9호 패키지에 더 많은 돈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agreed on more money for PPP for businesses. We've agreed on more direct payments like we sent out last time. We've given them flexibility and we've offered more money for state and local. 이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대표는 행정부가 우리와 중간 타협선에서 만나려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입법으로 구호 조치를 시행하기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Unconstitutional slop, while it has the illusion, is undermining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Right now, we need to come to agreement. 이로써 이번 주에는 코로나 9호 패키지 협상을 재개하고 타결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교착된 협상을 재개하면 현격한 입장 차이 나는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은 선거 후인 내년 1월 이후로 미루고 자연스럽게 전체 패키지 규모를 1조 5천억 달러 안팎으로 낮춰 타결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 협상 교착의 핵심이었던 주정부, 로컬 정부 지원은 민주당이 9,150억 달러를 고수해온 반면에 공화당은 1,500억 달러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 이 쟁점은 내년 초로 미루고 전체 규모를 1조 3천억 달러 내지 1조 5천억 달러로 타입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3천만 명이 받다가 끊어진 연방 실업수당은 원활한 적시 지급을 위해 기존과 같이 주당 600달러로 다시 올려 적어도 연말까지는 지급하는데 타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 조정소득이 개인 7만 5천 달러, 부부 15만 달러 이하면 1인당 1,200달러, 부부 2,400달러, 그리고 나이 불문 부양자녀 1인당 500달러를 8월 안에 두 번째로 자동 입금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에 대한 종업원 급여를 무상 지원하는 2차 PPP 프로그램도 다시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서 조치했던 페이롤 텍스 유예 방안은 조기 실효가 없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대다수 반대해왔기 때문에 없었던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K-팝뿐만 아니라 K-푸드, K-컬처, 즉 한국식 문화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K-푸드에선 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치킨을 꼽을 수 있는데요. 최근 시카고 ABC와 버지니아 지역 언론인 데일리 프레스에서도 한국 치킨을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치킨은 이제 많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류근윤 기자가 전합니다. 요 근래 지구촌 전역에서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를 비롯한 K-팝뿐만 아니라 치킨과 만두 등의 K-푸드, K-뷰티 등 K-컬처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고 있는 한국 문화들 중 호평을 받는 한국 음식 메뉴인 한국식 치킨이 버지니아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삭바삭한 후라이드 치킨과 맵지만 달콤한 양념치킨을 맥주랑 같이 먹는 치맥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으며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세계에 많이 알려졌는데 최근 미국에서도 치맥 문화가 인기를 끌고 한국식 치킨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버지니아 햄튼로드 지역 데일리 프레스는 한국식 치킨이 바삭하게 구워지고 있다란 제목과 사진과 함께 한국식 프라이드 치킨을 소개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햄튼로드의 한국식 치킨점은 2개 정도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2개의 서울 브랜드 푸드 체인점과 3개의 로컬 브랜드 한국식 치킨점으로 늘어났습니다. 한국식 치킨점을 방문해 순위를 매기기도 했는데 이 중 1위를 한 충만치킨 사장은 2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20개 프랜차이즈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10개를 더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식 음식점이 미국에 잘 정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최근 인기가 높아졌음을 실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카고 ABC는 한국식 치킨을 대서특필하며 인기 비결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식 소스와 함께 양념에 색다르게 재워두는 마리네이드 방식, 육즙이 살아있게 바삭하게 튀겨내는 방식 등을 꼽으며 간장 소스나 고추장 양념 등을 곁들여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제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황 속에서도 투고 손님이 늘면서 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치킨이 모든 연령층을 만족시키며 미국민들의 입맛과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유근윤입니다.
2020 센서스 인구조사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로 연기됐던 마감일이 다시 한 달 앞당겨져 9월 30일로 종료하게 됩니다. 센서스국은 아직 응답하지 않은 가정들은 좀 더 서둘러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인구조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쉬워 10분 이내로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대면 조사를 원치 않는다면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 10년마다 진행하는 인구조사 종료 기한이 약 40일을 앞두고 인구 센서스국은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평균 63.3%, 버지니아는 68%, 메릴랜드는 67.5%, 워싱턴 DC는 59.7%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라우던이 79.3%, 하노바 78.5%, 페어팩스 카운티 77.7%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습니다. 메릴랜드는 캐롤 79.1%, 하포드 75.6%, 한인들이 밀집 지역인 몽고메리 카운티는 74.1%,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는 65.4%의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인구조사에서는 74%의 우편물 참여율을 기록한 것에 반해 올해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아직까지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조사가 매 10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 인구조사 참여를 놓치면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인구조사에 모두가 참여하면 6,750억 달러 기금 배정해서 정당한 배분을 받게 되지만 인구조사에서 누락하게 되면 누락된 만큼 학교, 병원, 도로, 공공사업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쉽고 간편해졌습니다.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10분 이내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나이, 생년월일, 성별, 인종, 호주와의 관계 등 질문사항은 간단하며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신분 상태에 대한 질문은 아예 없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각종 편의가 제공됩니다. 인구조사 통계를 근거로 막대한 연방자금이 각 인종별로 배분되고 한인들의 정치력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구조사 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사업체들은 공장, 회사, 상점 위치를 결정하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주택을 짓고 노후화된 마을을 재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어느 때보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고 선거구와 지역구의 구획을 재설정되는 만큼 빠짐없는 주민들의 의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이영경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